충당부채의 인식은 미래 행위와는 독립적인 과거 사건에 의해 인식해야 합니다. 즉 재무상태표란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미래의 예상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미래에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불법적으로 환경 오염을 초래했을 때 예상되는 범칙금이나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등은 이미 발생된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로 현재 시점에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시점에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어서 향후 시점에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이 새로운 정책을 공표하면서 의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시점 그리고 기업의 공표 시점에 해당 사건은 의무 발생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법률의 입법 예고안 또는 개정안 등이 발표되었는데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이 예상대로 제정 또는 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까지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석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토지에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오염 물질을 정화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 법률이 2021년 말 제정될 것을 예고하는 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예상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정화를 요구하는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하므로 토지의 오염은 의무 발생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경제적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행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상대방은 특정 대상일 수도 있지만 일반 대중도 상대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은 항상 특정인일 필요는 없고 일반 대중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즉 기업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업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의제 의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 의무를 의무 발생 사건으로 보아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실의 공표 시점이 보고 기간 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조건을 복습해보면 이렇습니다. 즉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 등 현재의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가진 가치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경제적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KIFRS는 50%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의무의 존재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면 되고 경제적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충당부채의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액의 추정치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